참 재미있는 심리 실험. 15번째 재미있는 심리 실험은 접촉도와 호감도의 관계에 대한 실험입니다. 접촉도라는 것은 우리가 만남의 빈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자주 근접해 있는가 아닌가, 또는 실제적으로 접촉 관계를 유지하는가 아닌가, 그 정도를 우리가 접촉도라고 합니다. 호감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느끼는 호감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접촉도와 호감도는 그냥 생각해봐도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접촉 빈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친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접촉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불쾌감이, 그죠? 호감이 아닌 그 반대의 경향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 그래서 이 실험은 얼굴을 몇 번 보여주는지에 따라, 그죠? 보여주는지에 따라입니다. 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자, 보여주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느끼는 매력에는 차이가 생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험 내용은 4명의 여자 조교를 강의에 듣게 하는 것인데요. 출석하게 하는 것이죠. 자,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대학교 리처드 머랜드 교수가 4명의 여자 조교를 인격 심리학이라는 강의에 등록하고 한 학기 동안 출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빈도의 차이를 주는데요. 다른 학생들과의 접촉 빈도의 차이를 두는데, 한 조교는 1주만, 그 다음 조교는 5주, 그 다음 조교는 10주, 그 다음 조교는 15주 정도로 출석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접촉 빈도를 다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강의가 한 학기가 끝났을 때 학생들이 그 4명의 실험 대상입니다. 조교들한테 어떤 호감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실험이었죠. 실험 내용에서는 이 4명의 여자 조교가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게 하고, 나머지 학생들과는 전혀 관계를 유지하지 않도록 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것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다 라는 수준만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머지 학생들이 이 조교들한테 와서 말을 걸거나 직접 접촉을 하려고 하거나 했을 때 무시하고 회피하고 관계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도록, 개인적인 매력이 발산되지 않도록, 그죠? 하는 그러한 실험 내용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로 이야기하면요. 한 학기를 다 마쳤을 때 나머지 학생들한테 이 4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정도를 표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주 동안 같이 강의를 들었던 조교에는 3.62점, 그 다음에 5주 동안 들었던 조교에는 3.88점, 10주 동안은 4.25점입니다. 그래서 한 주와 10주 차이에서는 거의 1포인트 정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감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주를 전부 다 강의를 같이 들었던 그 조교에게는 4.38점으로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접촉도와 호감도의 관계는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접촉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호감도도 높아진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신조어 중에 볼매라는 것이 있죠. 볼수록 매력적이다 라는 말을 줄여서 한 말인데요. 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촉 가능성은요, 빈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플러스 알파의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같은 공간에만 있는 빈도가 많아지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빈도가 늘어날수록 수정이 되죠. 그리고 교감하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 있거나 스쳐 지나가거나 본 사람을 또 보거나 했을 때 횟수가 늘어날수록, 스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교감도도 어느 정도는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질과 수준도 역시나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하고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같이 어떤 과제를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이미 접촉 빈도 자체만으로도 친밀감이나 친근감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빈도, 접촉도가 있으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낯선 느낌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 중인 사람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빈도를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우리 인식이 변화된다라는 것이고요.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즉 객관화되어 있는 그러한 관계 또는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이 두 가지가 서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 호감도는 그죠? 비호감도보다는 호감도가 점점 높아진다라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과의 관계를 말할 때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그 사람과의 접촉 빈도를 조금씩 늘려가 보세요 라고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그 사람도 나에 대해서 호감인가 비호감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접촉 빈도와 물리적인 거리감의 관계를 잘 이용하는 그러한 관계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접촉 빈도가 늘어나면 우리는 동지의식 또는 동기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그 사람과 나라는 집단 속에 묶어놓는 그러한 인지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보면 정든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결혼한 쌍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을 때 가까이 있었던 사람과 또는 과거의 경험이, 유산 경험이 많았던 사람, 이 두 가지 요인에서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결혼까지 하게 되고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이끌어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그 사람들에 대한 나의 호감도, 비호감도를 우리가 좀 더 조절할 수 있습니다. 비호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접촉 빈도를 조금 조절하는 것이 좋겠죠. 호감도가 안정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접촉 빈도를 조심스럽게 높여가는 것이 그 호감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